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이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좀 더 여유롭게 살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계속해서 돈에 쫓기면서 살 수도 있겠죠.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최악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은 꼭 피하세요. 먼저 30대. 30대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옵니다. 바로 결혼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뭘까요? 맞아요. 집입니다. 그전에는 부동산 이런 거에 관심도 없다가 이때부터 보통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부분 직장 다닌 지 몇 년 안 돼서 돈이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세나 월세 중에 고민을 많이 하죠. 뭐가 더 나을까요?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게 월세보다 훨씬 싸잖아. 당연히 전세가 유리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본인의 금융 지식이 전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전세를 산다는 건 모든 기회를 날리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겁니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도 못한 선택이에요. 일단 전세 살면 대출을 하더라도 100% 나오는 게 아니니까 목돈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 돈이 최소 2년 동안 묶이는 거예요. 돈이 묶인다는 건 내가 그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날린다는 겁니다. 내가 전세 사는 동안 금매로 싸게 나온 아파트가 있어도 손가락만 빨면서 구경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이거보다 무서운 게 전세 살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집값, 아파트 값에 제일 관심이 많을 때가 언제겠어요? 당장 내가 집을 살 돈이 있을 때입니다. 주식도 총알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알아보잖아요. 집도 내가 돈이 있어야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살면 또 안 좋은 게 집값 하락론자가 됩니다. 아파트값 미쳤어. 거품이야. 떨어질 거야. 이 전세 들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집값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으면 무리해서라도 집을 샀겠죠. 그래서 저는 전세보단 월세보다는 매매를 추천드려요. 우리는 평생 어딘가에는 살아야 합니다. 평생 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갈 이 집의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갖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우리가 80살까지 산다고 해볼게요. 70살에 이걸 배우면 10년밖에 못 써먹지만 30살에 배우면 50년이나 써먹을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남들보다 적어도 관심만 몇 년 더 일찍 가지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을 살 거라면 부동산에 가서 사기보다는 경매로 사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몇 천만 원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제 가격 주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젊을수록 더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벌고 그걸 계속하면 10년 뒤에는 이걸 안 한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생길 거예요. 전세 살던 사람은 여전히 전세 살 가능성이 높고 집을 사서 돈을 벌어본 사람은 이제 전세 월세를 주는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이제 40대입니다. 40대는 보통 살면서 가장 수입이 많을 때죠. 회사에서도 직급이 높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안정됐을 나이니까요. 그런데 지출도 제일 많을 때입니다. 지출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교육일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커서 학교에 다닐 때잖아요. 그 말은 이런저런 사교육을 많이 할 때라는 뜻이죠. 40대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과도한 사교육입니다. 물론 적당한 사교육은 괜찮지만 무리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무리하게 애들 유학 보내고 비싼 사교육하느라 휘청이는 집을 많이 봤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그게 절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좋은 대학에 간다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고 잘 산다는 보장도 더더욱 없고요.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으로 이미 바뀌고 있어요. AI에게 일자리를 뺏길 거라고 하죠.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 미래 얘기지만 아이들에게는 현실입니다. 책임을 학교와 학원으로 미루지 마세요. 학교는 결코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불행하지 않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집은 어떻게 사고 파는지 이런 것들이요. 요즘은 그래도 고등학교에 금융 과목이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아직 한참 부족해요. 사교육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부동산이든 경매든 투자를 하세요. 우리가 10년 동안 사교육해주는 것보다 10년 동안 사교육해줄 돈을 모아서 투자로 그 돈을 불려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 아이들 미래에는 더 큰 보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과정도 아이들에게 꼭 공유를 해주세요. 단순히 책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이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사교육보다 아이들 사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평생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이상으로는 써먹지도 않을 수학은 초등학교 때부터 12년 이상 배우면서 내가 평생 쓰는 돈, 평생 사는 집에 대해서는 한 톨도 안 배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그걸 집에서 부모가 알려줘야 돼요. 다음은 50대입니다. 50대의 가장 큰 키워드는 은퇴겠죠. 빠른 분들은 은퇴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더라도 곧 다가올 은퇴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은퇴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보통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합니다. 투자 아니면 창업. 그런데 이때 뭘 하시던 간에 절대 리스크가 높은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20대, 30대 때는 좀 잃어도 괜찮아요. 시간도 있고 체력도 있으니까 다시 벌면 돼요. 책임질 것도 적죠. 그런데 내가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서 잘못된 선택으로 돈을 날리면 복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은 인생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50대에는 또 큰돈 들어갈 일들이 많잖아요. 자녀들 대학, 취업, 또 결혼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해도 내가 잘 모르는 일에 크게 투자해서 시작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프랜차이즈 창업이죠.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안전한 길로 가야 돼요. 주식을 하실 거면 단일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S&P 500 같은 지수에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부동산을 하실 거면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로 하나씩 낙찰받아서 조금씩 불려가시고요. 리스크가 적은 것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30대에는 전세보다 월세, 월세보다 매매, 매매보다는 경매로 집을 구하자. 40대 과도한 사교육은 절대 하지 말자. 차라리 그 돈으로 자녀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해보자. 50대 위험한 투자는 꼭 피하자. 지키는 투자를 하자.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잘 해내려면 한 가지를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뭘 그렇게 아둥바둥 돈을 벌어. 그냥 있는 대로, 버는 대로 만족하면서 살면 되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불행을 막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 취직하고 나서 돈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월급도 꽤 괜찮게 받고 중고차지만 차도 있고 시골 살아서 집값도 별로 안 비쌌거든요. 월급 조금 모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불행들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오더라고요. 어머니 건강은 악화되고 누나도 아프고 회사는 점점 힘들어지고 이 외에도 얘기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돈이 없어서요. 어머니가 움직이는 게 힘드셔서 간병인을 쓰려고 해도 제 월급 다 갖다 줘도 모자르더라고요. 좀 좋은 치료시설에 해드리고 싶어도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택도 없고요. 이 많다고 생각했던 제 월급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은 이런 예기치 않은 불행들, 특히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저처럼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 배우자나 아니면 내 아이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이 닥치고 나서 후회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리 불행이 올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벌어놔야 돼요. 돈으로 막을 수 있는 불행들을 다 막았다면 다음은 2단계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 사기.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어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가족과 살기 쾌적한 집, 안전한 차,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여유. 해외여행도 가족과 마음껏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복. 남을 도울 수도 있어요.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자아 실현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걸 해결하고 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아하는 일, 꿈, 그런 것들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종류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가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당장 현실이 해결돼야 꿈도 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취업할 때 착각했던 게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어서 계속 찾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좋아하는 일로 돈 번 사람? 물론 있죠.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그것보다도 적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서야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한번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내 미래에 좋을지 고민해 보세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핑계를 댈 시간에 하나라도 더 고민하고 하나라도 더 실행해 보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